그간에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막 뭐 딱딱 나눠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 산재 보상이라는 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막 장애면 장애, 뭐 뭐면 뭐 이렇게 딱 뭐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줄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배우셨더라도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보통 우리가 그래서 산재라고 하죠. 산재는 업무상 재해를 뜻하는데, 업무상 재해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뭐죠? 사고하고 질병. 맞죠? 사고는 보통 외력에 의해서 급성 이렇게 뜻하죠. 사고랑 질병은. 그래서 사고는 우리 뭐 얘기 좀 들었나? 어떨 때 우리 사고. 출퇴근제도 있고 행사중제도 있고. 행사중제는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사업주 주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회식 한번 했잖아요. 1차 때 우리 사업주 주간화에 1차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우리 남친들끼리 2차를 갔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있었지만 만약에 사업주가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2차를 가서 만약에 내가 넘어졌어, 술에 취해서. 그래서 어디가 골절이 됐네.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돼요.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사업주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인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공식적인 이제 그런 행사들, 뭐 사업주가 관리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만 행사 중 재해가 인정이 돼요. 예. 그리고 천재지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지진이 났어. 그래서 어디 또 하나 부러졌네? 이거 산재 될까요? 산재 돼요? 산재 돼요? 예, 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예를 들면은 공사장을 지나가다가 행인이 여기서 쇳덩이가 떨어져 갖고 머리를 맞아서 경막하 출혈이 생겼어요. 이거 산재 돼요? 예. 왜 안 되죠? 그렇지. 이거는 그냥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야지. 내가 2번 중에 뭐 의료사고 같은 거. 이것도 산재가 되겠죠? 예, 요양 중에. 그래서 접대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진폐 요양 환자가 입원 요양하기 전에는 간염이 없었는데 요양 후에 간염이 발병이 됐어. 결국은 간경화로 사망을 했어요. 진폐 요양 환자가. 소송 2심 가서 이겼는데, 명백히 간경화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진폐 때문에 강경화가 발병됐다라고 보기에도 어렵잖아. 맞죠? 예.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 입원 중에 병원 내에서 간염이 발병될 확률이 높다라는 논문, 의학적 소견을 근거해서 이 사람이 입원 요양 때문에 그전에는 간염이 없었다가 요양 때문에 간염이 발병이 된 거고, 그게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이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서 소송 2심에서 이겼어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양 중 재해겠지. 그리고 휴게 시간 중에 이것도 당연히 되겠죠. 예. 근데 단서가 뭐가 있을까? 휴게 시간 중에 재해가 인정이 되려면, 그냥 멋대로 어디 뭐 전혀 무관한 뭐 돼서 뭐 식사하다가 그렇게 다치면 또 인정이 안 되겠지.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업무 중에 근로자끼리 싸웠어. 이거 업무상해가 될까요? 근로자들끼리 싸웠어. 그래서 한 명이 어디 또 코뼈가 나갔네. 이거 돼요? 그렇죠. 예, 원인에 따라. 만약에 그냥 사소한 뭐 개인 간의 감정이었으면 그건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만약에 업무를 하다가 우리가 뭐 만약에 작업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그 서로 간에 이제 그 업무의 마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부분이 있었으면 당연히 인정이 되고, 이 뭐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으면 당연히 가해자한테 나중에 공단이 구상권 청구를 할 거예요. 형법적인 부분은 또 번외로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요런 사고도 우리가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막 일하다가 어디서 낙상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일을 당연히 안 맡기겠지. 그건 누가 봐도 산재가 뻔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들이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고 공단이 또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런 이제 산재가 되냐 마냐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어떤 여성분이 법인 회사 체육대회 하다가 피고하다가 무릎이 돌아가고 그 슬관절 파열인가 뭐 그 증상으로 저한테 맡긴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상하게 이제 행사 중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됐는데 그게 퇴행성이라고 해서 또 인정이 또 안 됐어. 어, 그런 좀 신기한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되게 젊은 사람이었고 여성분이 스무 20대 후반인가 밖에 안 됐는데 직업환경의학과 가서 소견까지 다 받았는데도 안 되더라고. 결국은 엉뚱하게 행사 중에 재해는 인정이 됐는데 그 재해가 이것 그 일 때문에 발병이 된 거 아니라 퇴행성으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해서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것도 지나간 행인 요 사건도 제가 맡았던 사건이고, 근데 당연히 이거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가야 되는 부분이고, 요양 중에 뒤척이다가 낙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렵더라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위에 이걸 다 올려놓잖아.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휴게 시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출장 중 제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비교적 공단에서 뭐 태클 거는 경우들이 크게 없고요. 요새 이제 특고직 종사자들 있잖아요. 특고직 종사자는 어떤 사람들 특고직 종사자라고 할까요? 음, 음. 일단은 근로자성이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입차주 같은 경우,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 거의 다 냈거든요. 거의 도급식으로 자기가 돈을 받고, 예. 그리고 학습지 교사나 아니면 보험 설계사들, 이런 분들은 거의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들이 어지간히 있긴 있는데, 4대 보험상에는 근로자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근데 사업주 집에 종속 관계에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분들이. 예.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은 당연가입 근로자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지금 폭넓게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지입차주 같은 경우가 항상 아직도 골치가 많이 아픈 게 단서 조항들이 있어.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컨테이너 운송 업무. 전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전속성이란 게 뭘까요? 그렇죠. 예, 전속성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당연 적용, 산재 당연 적용 근로자라고 봐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우리 윤가영 노무사님께서 지입차주 유조건을 승인시켰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전속성이 전혀 없었어. 뭐 그냥 응당하듯이 그분은 그냥 일만 맡아서 A, B, C, D 어디든지 자기가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근데 어떻게 승인을 받았을까? 윤노무사님 강의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이 방면에 최고의 전문가니까. 어떻게 인정받았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전속성도 없고 뭐 들이댈 게 크게 없었어. 네. 응당 뭐 그런 H빔 같은 거 옮기는 작업에서 허리를 H빔에 꽂혀서 과다출혈로 사망하셨는데, 그거를 옮기는 것도 응당 관례라 운송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관례라고 봐서 그냥 하나의 업무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로자로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노무사님이 한 번에 그냥 승인을 시켰으니까 한번 다음 강의 때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 사고는 얘기한 듯이 외력에 의해서 급성,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예, 키워드고, 뭐 응당 우리가 뭐 얘기했듯이 뭐 낙상하고 일하다가 뭐 어디 부러지고 그런 것들이야 쟁점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 뭐 출퇴근, 행사, 뭐 천재지변, 요양 중, 뭐 기타 휴게 시간, 출장 중, 이런 재해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의뢰가 종종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상 질병. 이 만성적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돼 있는 직업병, 만성적인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법전에 보면은 이제 직업병에 속하는 게 막 등등등등 이게 쭉 나와요. 뭐 어제 배웠던 직업성 암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지는 게 뇌심혈관계 질환은 빠집니다. 요건 빠져요. 왜 그럴까요? 만성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들도 있죠? 뇌심혈관계 질환? 기준이 뭐지? 뇌심혈관계 질환에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그러니까 공식같이 외우는 배웠잖아. 그러니까 주 60시간 이상이든지 주 52시간의 가중요인 네. 그리고 단기 과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날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만성 유해인자에 노출된 직업병 중에 요것만 좀 제외가 됩니다. 요것만 좀 제외가 돼요.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근골격계 질환. 이렇게 한 통상적으로 이 네 개의 뭐 작업 동작 이런 것들을 주로 보죠. 근골격계 질환은. 중량물 취급이 가장 중요한 거는 허리. 부적절한 자세는 무릎, 어깨, 목. 진동 작업은 우리가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또는 이런 것들이 있죠. 레이노 증후군이 뭘까요? 우리 임 반장님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말초신경 장애예요. 진동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제일 우리 말단에 있는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신경들이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이나 아니면 찬물에 손을 담그면 청색증이나 백색증으로 손 색깔이 바뀌어. 그리고 굉장한 통증이 있고 그렇게 돼서 요거는 광부들한테도 많이 나오는 그 직업병 중에 하나라 우리가 광부들도 이제 뭐 채탄하고 굴진하면 뭐 차간기도 많이 만지고 진동 작업 많이 노출이 돼서요. 손만 그런 건 아니고 발까지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랑 연관돼 있는 증후군이긴 한데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말초신경 장애, 진동 작업에서 주로 발병이 됩니다. 뭐 반복된 동작은 뭐 무릎, 어깨, 목, 허리 뭐 다 연관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직업력하고 뭐 그 부담 업무 이런 것들이 공식화돼서 나온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저는 따로 숙제는 안 내줄게. 그래서 항상 뭐 이런 것들이 정답은 아닌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제 정답으로 뭘 취급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
재해자가 인정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뭐 하나의 그냥 참고서 같은 게 되는 거니까 지침이나 법이나 아니면 뭐 이런 관련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면을 쓰고 할지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무이력계 질환 같은 경우는 뭐 업무상 질병 중에 대표적인 거고,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뭐 진폐나 우리 폐질환들 그런 뭐 직업성 암 이제 배웠으니까 그건 패스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이제 담당하는 업무들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만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진폐를 제외하고는 직업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직업력. 네,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김 반장님 잘 아시죠? 네. 왜 직업력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항상 머리가 아플까?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광부들 많이 하고 있어서, 광부들 연세가 거의 40년생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보면은 그렇게 하면 뭐 20살, 30살 때부터 일을 하셨다고 해도 70년대나 80년대 초반이라 하신 게, 그때는 우리가 4대 보험자료에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4대 보험자료 중에 뭐 소득금액 증명원이 제일 빠른데 그게 83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소득금액 증명원에 그때 당시에는 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도 많아 갖고, 그 자료에 안 나온다고 그분이 안 다닌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심사위원회에서는 뭐가 안 나오면은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애를 먹죠. 예.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고.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업무상 사고가 있고 업무상 질병이 있는데, 업무상 사고는 외력에 의한 급성 질환, 그리고 업무상 질병은 만성 유해인자에 노출된 직업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키워드니까.